네, 3교시입니다. 앞의 시간에는 스타니슬랍스키가 누구고 어떤 계기로 시스템이라는 자신만의 연기 방법론을 체계화시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번 3교시 이 시간에는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의 내용, 그러니까 그가 말한 연기 방법론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할게요. 우리가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시스템은 그 사람의 전 인생에 걸쳐서 완성된 거예요. 모스크바 예술극장이 세워졌던 때부터 스타니슬랍스키가 죽을 때까지만 해도 그 기간만 해도 4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 4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끝없이 시도되고 완성되어 갔던 거예요. 그걸 이 시간에 모두 알 수는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모든 걸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 중에서 현재에도 연기 연습할 때 또는 역할을 창조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연기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연기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기는 하루아침에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스타니슬랍스키의 방법 또는 미카엘 체홉의 방법, 누구의 방법, 무슨 훈련, 이런 거를 하루에 하나씩 차근차근 내가 이렇게 시도해 본다고 해서 연습한 첫날보다 둘째 날이 더 나아지고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더 나아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거를 배우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1m 간격으로 실력이 좋아져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잖아요. 어어어 하고 이렇게 뒤뚱뒤뚱 하다가 어느 순간 싹 이렇게 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이 뇌에서 하는 명령과 신체의 움직임이 통합이 돼서 하나의 결과, 그러니까 즉 자전거 타는 기술을 익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게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정확히 알 수도 없어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 달라요.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연기 방법론을 내가 이렇게 쭉 꿰고 있다고 해서 매일의 연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통합이 돼서 내 몸의 체화가 즉 내 몸에 이렇게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를 할 때 내가 지금 스타니슬랍스키의 무슨 방법론을 쓰고 있구나, 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연기를 할 때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이렇게 통합이 돼서 역할이라는 하나의 결과물로 쓱 나타내야 되는 거고 동시에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막 하나하나 노트에다가 적고 기억하고 이래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듣다가 지겨우면 이게 복잡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냥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실기 수업을 하면서 또 얘기하고 또 몸으로 한번 해보고 또 얘기하고 또 몸에 익히고 그러면 돼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스타니슬랍스키는 연극에 있어서 19세기까지 성행하고 있었던 스타 중심의 과장되고 상투적이며 도식적인 연기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고 배우가 역할의 삶을 체험하고 무대 위에서 역할로서 존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기법이 필요하며 그거가 계속 교육돼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장으로 모스크바 예술극장을 설립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스타니슬랍스키는 그 당시에 많은 배우들이 그냥 어떤 타고난 재능, 그다음에 영감에 기대서 여기서 영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창조적인 느낌, 순간에 다가오는 어떤 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영감에 기대서 막연하게 연기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접근은 연극을 예술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스타니슬랍스키도 연극에서 재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또 재능을 가진 배우라면 단숨에 순간적으로 역할을 느끼고 창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하지만 스타니슬랍스키는 그런 재능이 모든 배우에게 다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필요한 순간마다 그런 창조의 영감이 이렇게 턱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배우가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 어떤 영감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배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걸 스스로 불러와서 활용할 수 있는 연기 방법을 연습하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단지 우연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칙과 근거에 의해서 창조하는 예술이 되는 것을 원했던 거죠. 참 훌륭한 생각이에요. 스타니슬랍스키는 법칙이 없으면 취미는 될 수 있을지라도 진실한 예술을 창조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이 말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처럼 아마추어가 아니고 전문가가 될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배우 수업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죠? 읽어보지는 않았더라도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이게 스타니슬랍스키가 쓴 책이에요. 이 배우 수업의 원래 제목은 조금 어려워요. 체험 창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배우의 작업이에요. 이 스타니슬랍스키가 이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음악가나 무용가, 화가처럼 배우도 예술적 완성을 위해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한다고 했어요. 스타니슬랍스키는 연극 예술의 핵심은 연출이 아닌 배우에게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우의 연기는 체험에 근거해야 하고 배우 자신이 체험하고 느끼지 못한 역할을 무대 위에서 구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체험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배우가 역할을 직접 느끼고 그러니까 역할로서의 체험을 직접 하고 연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연기하지 말고 역할을 직접 느껴서 역할을 체험하고 진실로 연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가 어떤 연출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 어떤 계산과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우가 아니라 역할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 행동하는 배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는 그 자신이 연출가였는데도 그럼에도 강력한 연출가 중심의 연극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는 배우도 했었거든요. 배우 할 때가 더 좋아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스타니슬랍스키는 연극은 배우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어야 하며 배우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생각을 신념처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에게 연출이 강제로 무언가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 멋진 양반이네요. 그 스타니슬랍스키의 책 아까 말한 배우 수업, 그러니까 체험 창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배우의 작업에서 그 토로초프라는 선생님이 나오잖아요. 그 선생님이 사실 스타니슬랍스키인 거죠. 그 사람의 입을 빌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배우는 역할에 가깝게 다가가고 역할과 하나가 되어 느끼기 시작하는 것. 오로지 이것에 도달해야 한다. 체험 없이 진정한 예술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배우가 역할을 직접 느끼지 않고는 무대에서 진실을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는 매직 이프나 상상력, 정서기억, 에튜드 이런 거의 연습을 통해서 배우가 정서를 체험하고 역할을 직접 느껴야 한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또 정서기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정서기억은 리 스트라스버그 이전에 이미 스타니슬랍스키가 역할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라고 했던 연습 방법이에요. 물론 스타니슬랍스키가 말한 정서기억도 역할의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자극해서 얻어지는 정서를 활용하라고는 해요. 그런데 스타니슬랍스키와 리 스트라스버그가 다른 점은요. 스타니슬랍스키는 정서기억을 통한 역할의 체험은 오로지 연습 과정에서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타니슬랍스키는 오히려 무대 위에서는 배우가 역할의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의식적으로 역할을 제어해서 역할과 자신과 거리두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좀 여러분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은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 나중에 또 제가 연기 실습하면서 다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스타니슬랍스키의 정서기억의 원래 취지와 스트라스버그가 나중에 스스로 재창조한 정서기억은 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냐면 그만큼 중요한 거고 배우에게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의 정서기억을 활용한 연기법은 무대 위의 역할과 나 자신인 배우가 완전히 일치돼서 배우로서의 자아, 그러니까 즉 나를 잃고 역할로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가 연습할 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정서를 일깨워서 역할 창조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에서 쓰라는 연기법인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스타니슬랍스키는 자신의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은 배우가 역할의 형상을 창조하고 그 형상 속에 인간의 정신적인 삶을 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무대 위에서 예술적 형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긴 한데 연기를 예술로 끌어올리는 그의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는 그만큼 연극에서 배우의 연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그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이걸 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스타니슬랍스키가 말한 시스템은 어떤 체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연기 방법이 이렇게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기법이 결국에는 모두 유기적으로 어울려서 통합이 돼서 어떤 하나의 연기술이 된다는 체계라는 거예요, 시스템. 자, 그 시스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magic if,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주어진 상황, 상상력, 초목표, 신체적 행동법, 에튜드, 뭐 이완, 집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요 6가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3번째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만약에와 주어진 상황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 그 이후에 상상력, 초목표, 신체적 행동법, 에튜드를 공부하려고 해요. 자, 그럼 그 첫 번째로 magic if, 만약에 뭐뭐라면이에요. 여러분, 이 magic if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에 뭐뭐라면. magic if는 배우가 역할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배우가 극중인물, 즉 역할의 현실 속에 자신을 이렇게 두어보는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갖다 두는 거예요. 만약에 극 속의 인물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상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극중 인물이라면 이라는 상상을 통해서 역할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거예요. 매직이프의 장점은 뭐냐면 쉽고 무리 없이 역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직이프는 배우에게 이렇게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뭘 강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극중인물이라면 이런 생각은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뭘 끌어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역할에 그냥 저절로 스르륵 다가갈 수 있잖아요. 매직 if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스르륵 매직과 같아서 그냥 만약에 if가 아니라 매직 if인 거예요. 자, 스타니슬랍스키는 배우가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믿어야 하고 특히 무대 위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배우 스스로가 진실로 믿어야 한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실 무대 위의 모든 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대 위의 세계는 극적인 세계, 가상의 세계.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도 가상의 인물이죠. 그리고 무대 장치, 의상, 분장, 뭐 극장, 이 모든 게 사실은 모두 그냥 꾸며낸 거짓이고 진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배우는 진짜가 아닌 그런 것들에 창조적 진실을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그럴 때
매직 if를 통해서 진실의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매직 if를 통해서 나온 상상들은 배우가 쉽게 자기 자신을 역할에 배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역할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직 if는 상상력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매직 if는 이렇게 배우가 역할을 상상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연기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로 매직 if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밑줄 자. 매직 if는 주어진 상황.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있다면은 그 작품의 세계, 극중 인물, 극장 환경 등 모든 이 주어진 상황 속에 있는 역할에 대한 생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덴마크의 이러저러한 상황에 있는 햄릿은 어떤 감정과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 있는 햄릿이라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 있는 햄릿이라면 어떨까? 라는 역할로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매직 if를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잘못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직 if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에 극중인물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극중인물의 상황에 나를 두어보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은 극중인물을 나로 끌어들여서 인물의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매직 if를 그렇게 잘못 오해해요. 그래서 나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극중인물을 내 식대로 해석하는데 사용하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햄릿을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감정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럴 때 너 지금 햄릿이 그럴 때 너라면 어떨 것 같아? 지금 니네 아버지가 그렇다면 너 어떨 것 같니?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희곡 안에 살고 있는 햄릿을 연기하는데 나라면 어떻겠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와의 상황과 완전히 다른데? 주어진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배우는 그러니까 햄릿이라면 어땠을까를 상상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극중인물을 나로 끌어오지 말고 내가 극중인물에게 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매직 if는 단순하게 상대방과의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기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가 말한 매직 if는 만약에 햄릿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배우가 햄릿에게 다가가서 햄릿의 정서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극된 나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재생시킴으로써 햄릿의 정서와 행위를 드디어 찾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어렵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배우가 햄릿이라는 역할을 해요. 그럼 배우는 이 매직 if를 통해서 햄릿은 어땠을까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햄릿한테 놀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햄릿한테 놀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햄릿을 우리 집에 부르는 게 아니고요. 햄릿한테 가봤더니 얘의 상황이 정말 이러이러하고 나를 알게 되면서 햄릿의 감정은 이렇겠다라고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햄릿의 대사나 행동을 이해하게 되면서 배우인 내 마음에도 햄릿이 느꼈을 어떤 정서가 자극이 되겠죠. 배우는 그 자극된 감정을 계속 발전시켜서 햄릿의 진정한 정서와 행위를 경험하고 그것을 무대 위에서 표현하면 그게 진실된 연기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대부분 알 듯 모를 듯 이런 게 아마 반복이 될 거예요. 그거는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직접 하지 않고 설명만 하니까요. 우리가 수영을 배우거나 운전을 배울 때 말만 들으면 잘 모르겠는데 말을 듣고 해보면 그 말이 뭔지 알잖아요. 그거하고 같아요.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서 하는 얘기들은
나중에 연기를 직접 해보면서 적용해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매직 이프는 배우에게 역할을 계속 상상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면서 어떤 정서를 계속 일깨우게 하고 그게 창조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우한테는 아주 잘 쓸 수 있는 연기 테크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매직 이프.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상황이에요. 아이고, 시간이 빨리 가고 있네요. 주어진 상황은 지금 얘기한 매직 이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이 가정이 밑도 끝도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어진 상황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햄릿이라는 주어진 상황이 있어야 내가 햄릿이라면 이라는 상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어진 상황이 있어야 아버지의 유령을 만난 햄릿이라면 작은아버지가 그 모양인 햄릿이라면 어떤 감정이 일어날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스타니슬랍스키 연기법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스타니슬랍스키는 배우가 무대 위에서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실제로 역할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어.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흉내내는 것이 아닌 진실로 역할의 삶을 살려면 자신이 하는 역할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겠죠. 배우한테 이 논리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주어진 상황이에요. 스타니슬랍스키는 배우가 감정 그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그 감정이 생겨났는가, 그 감정이 생겨난 또는 생겨나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규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어진 상황이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배우의 감정, 그리고 행위, 이거에 타당성을 주는 게 주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주어진 상황이라는 거는 연극의 어떤 줄거리, 그러니까 희곡에 나온 모든 내용, 희곡에 담겨져 있는 사실, 사건, 시대, 행동, 시간과 장소, 생활 여건, 이런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작품에 대한 배우들과 연출가의 해석도 주어진 상황이 포함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햄릿이라도 연출에 따라서 드러내고 싶은 주제 같은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배우가 어떻게 연기를 할 건가 라는 이 환경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주어진 상황이라는 거는 희곡에 나타나 있는 모든 내용을 비롯해서 연출의 형식, 무대 장치, 의상, 조명, 이렇게 배우가 역할을 창조할 때 고려하도록 주어진 모든 상황을 다 말하는 거예요. 배우가 연기할 때 주어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잘 적용하면은 가짜로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매직 이프를 활용한 상상을 통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역할이 행동하는 이유와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주어진 상황이라는 거를 어떤 논리적인 틀 안에 배우를 가두는 거라고 또 잘못 이해해요. 내가 그냥 마음대로 상상하면 되지 꼭 주어진 상황이 있어야지 상상을 해야 해? 주어진 상황이 있어야지 상상해?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건 스타니슬랍스키 연기 방법뿐 아니라 역할 창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오류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역할이라는 거는 그 주어진 상황, 극적 세계가 없으면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상황은 논리적인 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어진 상황이 있어야 배우가 쉽게 그 역할을 믿고 거기에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배우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창조의 세계예요. 우리가 연기해야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허구의 세계이고 허구의 인물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허구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극중인물을 상상하라고 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상상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창조해야 되는 인물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인물이니까
그 주어진 상황이라는 거는 배우의 자유를 막는 논리적인 틀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에게 어떤 창조의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배우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여서 매직 if를 활용해서 생기는 상상을 통해 역할을 느낀다고 해서 역할의 감정과 행위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배우에게 한 번에 불러일으켜지는 건 아니겠죠. 스타니슬라브스키는 뭐라고 하냐면요. 배우가 매직 if를 통해서 역할에 다가가서 우선 간접적으로 역할의 정서를 느끼게 된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햄릿이라면 하고 나를 햄릿의 위치에 이렇게 두어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아, 얘가 지금 이렇겠구나. 속상하겠구나. 분노하겠구나. 미칠 것 같겠구나.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햄릿의 감정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체험이 계속 반복되면 배우에게도 햄릿으로서 느껴야 되는 감정이 이게 생기고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연습을 하면 그게 나중에 햄릿을 할 때 저절로 이렇게 촉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엄청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셨나요? 아니면 좀 어려웠나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직 if는 만약에 뭐뭐라면이다. 그 뭐뭐는 극중인물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햄릿이라면 이라고 상상한다는 거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만약에 나라면 이라고 하면서 역할을 나로 가져오지 말아라. 자, 만약에 햄릿이라면 이거하고 만약에 나라면은 언뜻 생각하면 비슷한 생각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매직 if는 주어진 상황 속에 있는 역할을 인식해서 상상하는 방법이다. 만약에 나라면 어떨까가 아니라 만약에 햄릿이라면 어떨까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햄릿을 체험하고 햄릿의 감정과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햄릿의 감정과 행위를 나타내는 배우가 사용해야 되는 감정을 자극하고 반복 연습해서 그 감정을 나의 연기 수단으로 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저도 참 이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엄청나게 다시 쓰고 제 스스로 쓰고 다시 제가 얘기해보고 풀어보고 또 쓰고 이런 과정을 아주 수없이 반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25분 수업이지만 저는 여기에 정말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네요. 이 3교시는. 이어서 그 상상력, 초목표, 신체적 행동법, 에튜드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